안녕하세요. 1월 17일 매드팩토 오늘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특히 제약 바이오주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하루이고요. 해로 이었었고요. 매드팩토는 이곳 지난 목요일에 하한가의 위치를 전저점 지지 라인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국내의 제약 바이오는 역대 가장 좋지 않은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반면에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보다는 박스권에 있는, 물론 3월 달에 금리 인상, 재정 긴축은 지난해 부활부터 이미 그러한 상황에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개인들 스스로의 투매와 손절, 오늘 매드팩토에 있어서의 거래량은 85만 6천 주 중에서 9만 주,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으로 인해서 투매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역시 투매로 이어지면서, 손절 투매로 이어지면서 이 거래량 정도의 10%의 가격 조정을 보였었고, 비단 매드팩토만이 아니라 현재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런 초강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현재 제약바이오의 1월의 현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기술적인 주가의 위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3일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업종 투자 심리가 냉각된 제약바이오주의 고난의 1월이 이어지고 현재 있습니다. 17일 오늘이죠. 제약바이오 업종 주요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82% 82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표하는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6.43, 7.5, 7.93% 큰 폭으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은 물론 코스피 종목이지만 나머지 부분들 매드팩토,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등 모두 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코스닥 종목을 주도하고 현재 있지요. 지난 14일 임상 변경 계획 부결 소식으로, 그리고 2명의 사망 건으로 28% 급락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의사의 언론 매드팩토는 다음날 14일에 3%의 반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10.19% 급락을 보였고,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14일에는 15%가량의 급등했던 대웅제약은 오늘 또다시 10.31% 내리며 상승폭을 상당 부분을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요 녹색의 요 박스권이 현재의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이 내려가고, 악재로 급락했던 종목이 반등하지 다시 못하고, 호재로 급등했던 종목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글로벌 긴축 시기가 빨라진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난해부터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 급등이 아니라 0.25 점진적이고, 현재는 팬데믹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합리성을 찾기 위한 대안책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박스권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 아시아 증시 역시도
베트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은 시장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겠고요. 베트남이 하면 이제 후진국 정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대만의 가권 지수, 중국, 그리고 니케이 일본, 이러한 부분을 아시아권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늘은 전부 다 반등의 모습을 보여진 것이에요. 따라서 글로벌 긴축 시기가 빨라지는 것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다. 이 의견에는 저는 반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성장주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연초부터 대형 악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이 부분은 이제 악재성은, 그래서 투자의 심리는 극도로 냉각이 된 그러한 상태이다. 이달 1월 들어서 14일까지 불과 10거래일 동안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3일, 매드팩트 임상 부교 13일, 셀트리온 분식회계 14일 등 대형 악재가 3건이나 연달아 또 발생을 했고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업계의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마무리된 가운데에 대규모의 인수 합병 소식도 없고 기대에 비해 성과가 작았던 점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허예민 키움증권연구원 컨퍼런스가 비대면으로 개최됐고 주요 M&A 활동이 없어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 부분도 비대면 된다는 것은 지난해도 그렇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연초부터 JP모건 컨퍼런스 기간 내 기술 거래는 M&A 감소 등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평했고,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부분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요. 제약바이오주 향후 상황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에서 셀트리온 측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이 낸다라면 정말로 최악의 경우가 제약바이오의 투매가 이어질 상황. 그래서 오늘 매드팩트도 지난 한가 자리에 저점을 깨면서 일부 축소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관망을 내거나 약간 좀 더 5%, 10% 정도는 최소한 비중을 축소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게 되면 적은 물량으로 손절을 했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 부분으로 재추매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오히려 억울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HTS나 MTS를 덮고 생업에 열중을 하고 한 3, 4개월 이후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을 한 10년 정도 기다려서 10배거 10배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종목도 있다라고 주식증권의 유튜브에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망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그렇다라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박재경의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연구원은 셀트리온에 대해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가 개시되는데 고의성이 만약 입증이 되면 검찰 통보 고발 조치는 가능하다. 검찰 고발이 진행되면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 2.5% 이상일 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된다면 거래 정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지난 3분기 2021년 3분기 기준 자기 자본이 각각 3조 9,400억 원, 2조 300억 원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회계 위반 규모가 각각 985억 원, 508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거래는 정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기 자본의 2,048억 원의 108%에 해당하는 2,215억 원의 횡령 혐의가 지난 1월 3일로 거래가 정지됐고 24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24일 결정이 될 거고 18일에
18일에는 셀트리온에 그동안에 2020년 5월 4일 이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재개 여부가 18일 결정.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직은 시장의 제약바이오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한 현재 투자 심리는 대단히 위축이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 11시 50분 정도에 현재는 나스닥이 실거래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은 나스닥이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네요. 현재로서는 선물 지수는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4포인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시각에 11시 50분에 프랑스와 독일은 0.6%, 0.3%에서 강보합을 형성하고 영국이 조금 더 높은 0.7%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세계 증시 오늘 아시아권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이렇게 냉각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1%, 1.39%, 그리고 베트남이 2%,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와 다픽스의 모습은 강보합을 형성하고 대만의 각관지수 0.66%, 그리고 중국 지수들의 대다수가 강보합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공모 내일부터인가요? 뭐 이거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현재 고객의 탁금은 64조 원, 일단 23조 1134억 원에 해당하는 신용 융자 잔고가 이 부분이 23조보다 일단은 무너져야 되지 않느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투매에 대한 부분이 그 증거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투자 분석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매도와 매수가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526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지만 거래 대금이 2조 3천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가는 순매수를 보였지만 2조 원 규모. 그러나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5조 5천억 원을 매도하고 매수는 6조 원에 가까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마무시하죠. 매도가 6조 5,533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의 매도는 1조 원이 되지를 않고요. 매도가 1조 원 정도의 외국인 기관 투자가는 1,81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들의 코스닥에 166억 원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서 매도, 손절과 매도를 하게 되면 밑에서 받은 물량이 이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세로 보이고 있지만은 코스닥의 이 1%, 1.39%의 하락의 주범은 개인들, 우리 스스로 내부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드팩터 시장 상황은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의 형태로 거래량은 85만 6천 주. 반면에 외국인의 장중 수급을 한번 먼저 매드팩터를 보게 되면 9만 3,724주요. 우선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늘 18만 5,800주를 매도하고 매수량은 8만 5,700주, 순매도가 10만 주가 나옴으로써 현재 오늘의 거래량은 85만 6천 주에서 10%를 훨씬 넘는 외국인의 투매로 보여지고요. 연기금과 투신도 역시 기관 투자가 3만 5,400주, 그러니 전저점 하한가 자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러한 수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분봉의 의미는 볼 것도 없는 것이죠. 매드팩터는 현재. 따라서 이 부분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 하락을 하고, 물론 일봉상에서 과매도 영역인데 현재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은 관망하거나 보유의 10% 20% 정도를 일단 손절을 하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단은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35,700원 정도라면 더 하락의 여지를 열어두어서도 저는 관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의 영상은 참조하셔서 아직은 저는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비중의 축소나 추매 부분은 각자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은 현재는 지난번에 전저점 38,000원 이하에서는 일단 추매 정도는 했는데 오늘은 시장을 바라볼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실을 안고 갑니다. 단기로 들어간 물량과 장기 물량 일부 추매한 부분도요. 따라서 과매도 영역이고 여전히 시장은 24일까지 셀트리온, 오스테민 플란트 그리고 신라지안 이런 부분 전부 다 그럼에도 잘 좀 더 지켜보고 저점을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관망이라고 하는 말씀 부분을 드리고요. 어려운 시장의 현재 연속이네요.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위험 상황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너무 심하게 현재 지수 조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가격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내시고 이제 많이 어려우신 분은 비중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홈트레이딩이나 HTS, MTS를 닫고 몇 개월 최소한은 3월 정도 열어보시는 거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지난번에 금요일이죠. 매드팩토리 김성진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아마도 추가 매집하지 않을까.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또 역시 자사주 소식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래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업에 있어서 지나치게 하락한 또는 주주 재고 가치 또는 보여주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라면 보여주기 위한 액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연구한 바에 의해서 각자의 투자자 분들께서는 잘 인내하시고 올바르고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조금 일찍 영상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